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준 교수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함수 자료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러한 펑셔널 데이터의 차원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리적이며 이론적인 전개보다는 예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함수 자료가 어떤 것이고 차원 축소 방법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Speech Recognition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의 일부만 추려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각각의 플랫은 발성 하나를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녹음한 것을 기반으로 전처리 된 시그널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첫 번째 플랫의 색깔 하나의 커브는 어떤 한 사람의 아 발성 데이터이고, 가운데 있는 건 아오 소리, 그리고 세 번째 건 드 소리가 녹음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함수 전체 하나가 하나의 관측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형 데이터는 이와 같이 하나의 관측지가 함수인 것,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함수 여러 개가 하나의 관측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함수가 하나의 관측지로 취급되기에 Multivariate Functional Data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예제는 그 중 두 개의 함수가 관측되는 경우입니다. 이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숫자의 손글씨 데이터인데, 여기 그림은 종이에 써진 걸 스캔한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패드와 같은 터치패드 디바이스로 기록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본 형태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기계가 기록하는 것은 x, y 좌표를 시간에 따라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다시 보면 시간에 따르는 x 좌표에 대한 함수, 그리고 시간에 따르는 y 좌표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관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3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x축에 관한 함수, y축에 관한 함수 두 함수를 하나의 관측지로 입력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가 하나의 관측지가 되는 Multivariate Functional Data의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많이들 경험하고 계실 Activity Recognition Data셋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좌우로 돌린다든지 하면 화면이 좌우로 바뀌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측정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가속계는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에 벡터가 기록되고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단위별로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벡터를 좌표로 표현한다면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는데요. 따라서 일정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그 가속계의 변화를 기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세 개의 함수가 이 활동 하나에 대한 하나의 관측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Multivariate Functional Data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Multivariate Functional Data에 대한 예제인데,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로 브레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 하나에 대한 기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간략한 표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 혹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뇌가 내보내는 정보가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이를 시간에 따라 관측을 하게 된다면 시그널이 측정되는 위치마다 하나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위치마다 각각 시간에 따르는 시그널을 수집하게 되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개의 함수가 관측되기 때문에 이 또한 Multivariate Functional Data의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의 예제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실생활에서 펑셔널 데이터를 이게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Remote Health 관련 산업이라든지 사람의 필체를 따라서 기계가 글을 쓴다든지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방법론의 이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게 새로 익히고 적용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펑셔널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을 경우 현존하는 머신러닝 아니면 딥러닝 방법론보다 훨씬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함수 자료 분석은 함수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많은 방법론들을 일망라한 통계학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형 데이터는 함수 공간 안에 값을 가지게 되는데, 함수는 유한계의 변수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함수 자료는 무한 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다별량 자료도 시간에 따라 축적이 계속된다면 함수형 데이터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 자료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측되는 함수가 각각 샘플마다 다른 시간대에 관측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된다면 다별량 자료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고, 같은 시간대에 관측이 돼서
다별량 자료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관측된 값들이 이 함수의 도메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을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함수 자료의 복잡한 구조의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펑셔널 데이터로 취급을 해줘야 합니다. 함수 자료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무한 차원 공간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통계적 방법론의 이론적 타당성이 유한 차원 위에서 정립되어 있는데 무한 차원 위로 그대로 확장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 차원 위의 방법론의 타당성 증명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함수 자료 데이터셋을 봤을 때 일정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스피치 리코그니션 데이터셋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셋이 어떤 사운드 시그널 형태가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라이팅 데이터셋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글씨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주어진 순간 이게 완전히 랜덤하게 그려진 함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셋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함수 데이터의 모든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함수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소수의 변수로 축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디멘셔널 리덕션 차원 축소입니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셋이 주어진 순간 이 무한 차원의 uncertainty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함수 데이터의 많은 정보들이 이 데이터셋이 어떤 것이냐로 상당수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인디비주얼 패턴에 관한 분석은 축소된 일부의 정보들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원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의 공간이 H라는 함수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 차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함수 자료를 하나 넣으면 유한 개의 숫자로 나오게 되는 이 매핑, phi를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커브 하나가 2차원 공간의 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황토색과 붉은색 이 두 개는 왼쪽에서 아 사운드, 하나는 또 아옥 사운드, 이 두 개를 나타내는데요. 그 로 데이터셋을 보면은 그 두 데이터셋이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고 구분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황토색과 붉은색은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첫 번째 좌표에서 확연히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연보라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이 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로 데이터셋을 또 보다 보면 이 연보라색과 초록색은 분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세 번째 차원 축소를 3차원으로 해봤습니다.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x축을 3차원, 그 y축을 두 번째 변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 번째 변수가 초록색과 연보라색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커브 하나가 3차원 데이터로 줄이는 매핑이 차원 축소이고, 우리의 목표인 스피치 리코그니션에 대한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를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하는 과정을 차원 축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 축소 방법은 다양하게 카테고라이즈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supervised vs unsupervised. 우리가 반응 변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output, label, 이런 y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그거를 이용해서 x에 대한 차원을 축소하는 게 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레이블, output 이런 걸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un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을 할 경우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y가 단순히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multivariate 데이터인지, 아니면 functional 데이터인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되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방법론들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구분은 차원 축소가 이 매핑이, phi라는 매핑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parsity in functional data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supervised니까 우리가 y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차원 축소를 할 텐데요.
y가 단지 레이블이 되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도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핸드라이팅 데이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설정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아티피셜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x, y 페어 하나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알파벳을 손으로 쓴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y는 그 사람이 숫자를 쓴 것을 매칭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풀게 된다면 인풋이 어떤 사람의 알파벳을 쓰는 필체, 그럼 이제 아웃풋은 그 사람이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필체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확장하게 데이터를 갖고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인풋이 어떤 사람이 한글을 쓰는 글씨체, 그럼 이제 아웃풋은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 글씨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글씨 하나가 다시 말해 두 개의 함수가 이제 2차원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차원 축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러 플롯을 그릴 때 포인트를 찍는 대신에 이게 왼쪽에는 그 사람이 숫자를 쓴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그 사람이 알파벳을 쓴 글씨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분리 문제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세퍼레이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알파벳과 숫자를 쓰는 필체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좀 겹쳐져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 분류가 확실하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진 부분을 잘 보시면 글씨체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소문자 B를 표현을 할 때 필기체를 쓰는 성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클러스터 좀 바깥쪽에 분류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진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비교적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글씨를 정자로 쓰는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자료의 차원 축소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차원 축소를 통해서 그 패턴을 낮은 차원 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함수 자료의 Un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왼쪽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장 큰 도시인 샬럿의 지도인데요. 샬럿은 원래 지금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요. 90년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가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미국 3대 금융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된 도시입니다. 구역에 지금 색깔을 칠해보았는데 이 색깔은 40년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는 구역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이 클러스터링하는 데이터 속에는 각 구역별로 인종 비율, 집 가격, 나이 구성, 실업률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가 40년간 축적되어 온 센서스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역 하나하나를 하나의 옵저베이션을 생각한다면 이 구역 하나에 여러 개의 함수가 간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멀티베리 펑셔널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데이터 안에는 지역의 위치적 정보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러스터링 된 결과가 인접한 구역끼리 같은 군집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경우 플랫 하나마다 각 변수에 40년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랫 안에 있는 커브 하나는 클러스터링된 군집의 평균에 대한 커브입니다. 그래서 군집이 형성될 때 어떤 군집은 이 변수가 증가하는 군집이고 어떤 군집은 그 변수가 줄어드는 군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집끼리 어떤 경우는 교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군집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차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시간대를 끊어서 단면만을 보고 클러스터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함수 자료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함수 자료의 스파르시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파르스 모델은 유한 차원에서는 흔히 그 라쏘와 같은 변수 선택 등에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함수 자료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이 스파르시티가 다르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함수가 정의된 타임 도메인이 스파르스한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대에 관측되는 함수는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을 없애서 함수 자료의 데이터를 축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여러 개의 함수 데이터가 하나의 관측지일 때 일부 함수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우게 되면 그렇게 축약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 fMRI 데이터를 활용해서 ADHD 질병에 대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뇌의 상당 부분은 그 ADHD라는 질병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브레인 데이터는 보통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고 시그널 또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일부 제대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스파스 모델을 적용했을 때 크게 전반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흔히 그 mean squared error로 측정이 되는 예측의 정확도입니다. 회귀계수의 값을 줄이거나 일부는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수정된 값에 바이어스를 좀 가져오게 되지만 전반적인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interpretation,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fMRI 데이터를 또 예를 들면 원래 이 데이터는 그 뇌의 벅셀들 그 수백여 개의 벅셀로부터 시그널을 기록하게 되는데 실제 모델에 영향을 주는 일부 부분 집합만 선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ADHD에 영향을 주는 브레인의 위치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포커스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그 fMRI 데이터가 모델의 프레딕터로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펑셔널 데이터입니다. 여러 개의 함수들이 하나의 브레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 변수로는 우리가 ADHD 인덱스 스코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파스 방법론을 적용해서 ADHD 스코어와 연관이 되는 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 그림은 그 ADHD의 릴레이션이 있는 그런 액티브한 브레인의 위치만 색깔을 칠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분석을 돌린 결과 2021년까지 나왔던 다른 방법론을 대비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수 자료에 대한 예제와 차원 축소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함수 자료 분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함수형 자료로 취급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이 매우 흔하게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한 차원 공간의 수리적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개발이 쉽지가 않지만 제대로 잘 적용되었을 경우 현존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론들보다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특히 함수 자료의 차원 축소 방법론은 현존하는 매우 훌륭한 유한 차원 데이터를 위한 방법론을 함수형 데이터에 문제를 안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사실 그 함수 자료 분석은 차원 축소 방법 외에도 다이렉트하게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차원 축소 방법론 또한 함수 자료나 고차원 데이터의 차원 축소뿐만이 아니라 텐서 프로덕트 데이터라든지 디스트리뷰셔널 데이터 등 매우 복잡한 형태의 차원 축소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의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